역사 속의 사랑, 도마뱀부터 앵무새까지 세계 각국의 처녀 확인 방법. 중국에서 입궁 시 모든 궁녀는 황제나 왕의 여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의 여자를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내시나 환관과 궁녀 사이에 불륜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걸렸을 경우 극형으로 다스려져서 감히 목숨을 걸고 불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없었습니다. 궁녀 선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처녀가 아닌 여자가 궁으로 들어오거나 임신한 여자가 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처녀 확인법이었습니다. 황제나 임금의 경우 궁녀와 잠자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겠지만 제3자인 내명부 소속 상궁이 눈으로만 보고 처녀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것은 그리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진나라의 장화가 쓴 박물지에 보면 수공사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마뱀의 온몸이 발갛게 되면 그걸 부숴서 붉은 진흙처럼 만든다. 이 붉은 진흙을 여자의 사지나 신체에 찍히면 그녀가 성관계를 맺기 전에는 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다만 성관계를 맺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수궁이란 몸이 가늘고 허리는 아메색이며 바말 같은 돌기가 있고 발가락의 안쪽에는 주름이 많아서 다른 물건에 잘 붙을 수 있고 벽을 직선으로 타고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뱀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지기를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서 도마뱀을 기르며 매일 단살을 대략 7근 정도 먹인 후에는 그것을 갈아 여인의 팔에 점으로 찍어두면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일단 성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사라져서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으로 미혼 여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고 이미 결혼한 여자에게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본래 색깔을 잘 바꾸는 동물인데 주역의 역이란 글자는 하루 12차례씩 때 변화에 맞추어 색깔이 변한다는 도마뱀의 속성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기본 전제는 변화로 도마뱀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라는 생각에 가장 부합하는 동물로 뱀 종류가 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재로 사용되듯 도마뱀도 정력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의 경우 궁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입궁할 때 처녀 감별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오로지 미혼 궁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당연히 왕비나 후궁 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들에게 젖을 주거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들어가는 유모나 보모에게 처녀 감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녀 감별은 의녀가 앵무새의 생혈을 여자의 팔목에 묻혀 이것이 묻으면 처녀고 안 묻으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는데 처녀 감별을 이런 식으로 했다니 황당한 일이지만 나름 근거는 있었습니다. 인꼬 부부라는 말처럼 앵무새는 남녀 간의 화목을 상징하는데 처음 들어온 여성의 팔에 앵무새 피가 묻지 않으면 처녀가 아니거니와 남녀 간의 불화가 예상되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살갗에 묻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런 실험은 처녀 여부의 감별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더 컸을 것입니다. 실험 전 상대방 여자에게 이 방법으로 처녀를 감별할 수 있다고 말하면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여자는 더 큰 처벌을 걱정해 미리 실토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고전에 기록된 처녀 감별법을 보면 괴테는 처녀성을 잃게 되면 목이 굵어진다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목소리가 변화한다는 데서 힌트를 얻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녀경에서는 간지러움으로 처녀성을 감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잔등에 손끝만 닿아도 간지러워 몸을 뒤트는 것이 처녀들의 특성이라는 것으로 이 방법은 북아일랜드에서도 처녀 감별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반대 베델은 채취 감별법을 말했는데 성행 이후에는 여성의 몸에서 장미꽃이나 신맛이 나는 사냥 냄새가 난다며 여성 특유의 채취 중 호흡, 즉 숨쉬는 냄새와 그곳 냄새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혼부인, 그중 신혼 여성은 호흡 중에 과일 비슷한 냄새를 내며 냄새도 처녀들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이는 처녀는 그만큼 성행위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처녀막 파열로 알아보는 것으로 이슬람권에서는 절대적인데 이집트에서는 신랑 신부가 신방을 차릴 때 동행자가 들어가 신랑이 검지손가락에 흰 천을 감고 처녀막을 파괴해 가족에게 흔들어 보입니다. 피가 묻어나면 축제 분위기, 피가 묻지 않으면 화운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무슨 해괴한 짓인지 모르지만 문화이자 관습이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처녀일 때는 금은 보활 축제가 이어지면서 소 한 마리가 추가되지만 아닐 때는 예물이 반으로 줄어들어 다시 말해 처녀성의 값은 소 한 마리 값인 것입니다. 한국 고전에는 일단 여성을 재가 잔뜩 담긴 곳에 올려놓고 코끝을 간지리면 재채기를 하는데
이때 여성의 그곳을 통해 제가 튀어날리면 비처녀, 제가 날리지 않으면 분명히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항문, 성기, 콧구멍, 귓구멍 등 모든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유독 그곳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감별한다는 것은 왠지 웃음이 나옵니다. 아주 가끔 재채기를 하면서 콧물을 흘리거나 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밑에서 나오는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바람인지 어찌할까요? 일본에서는 화장실 카페가 성행하는데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위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는 변태들이 가끔 자기 애인을 데려와 확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처녀인지 아닌지 이 방법으로 처녀를 감별한다고 한다면 일본 남성들은 시력이 현미경보다 발달했다는 것인데 믿거나 말거나 독자의 몫입니다. 현대의학적인 처녀 감별법으로 불임치료법에서 힌트를 얻은 방법이 있는데 가입 여성은 정자가 몸 안에 들어와 항정자 항체가 만들어져도 항체를 중화시키는 함유전 자형 항체가 같이 만들어져 문제없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항체와 관련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들은 정자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정자 항체만 만들어지고 항유전 자형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자를 침입 세균으로 인식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꿔 말하면 정자를 몸 안에 들인 적 없는 처녀들은 혈청 안에 항정자 항체도 갖고 있지 않고 항유전 자형 항체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두 항체 중에 하나라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처녀가 아닌 것으로 불임치료가 우연히도 처녀감별법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처녀막은 질이 파열되면서 출혈을 일으키는데 이런 파열은 자위행위로 생길 수도 있고 운동을 격하게 하는 운동선수에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녀막 출혈은 일종의 얇은 피부막을 건드려 피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이를 중요시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녀막의 손상 여부가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인데 남녀가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어쩌다 한 키스는 설탕물보다 수천 배나 달콤하며 사랑으로 이룬 잠자리는 그보다 황홀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처녀막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마음도 변하고 정도 변하고 좋지 않은 감정만 쌓이니 사랑도 떠나가고 성행위의 즐거움도 함께 저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도마뱀부터 앵무새까지 세계 각국의 처녀 확인 방법이었습니다.